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쇼의 이민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상당히 좀 녹록치가 않죠.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 시장은 뭐 간단하게 어떻게 해라, 간단하게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만큼 아마 지금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오늘 주챔쇼에서 또 더 많은 종목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772-0269번으로 지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상담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상담도 간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 상담에 선택해가지고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화 열려놨으니까요. 전화 계속해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2,400포인트를 다행히도 좀 지켜줬습니다. 뭐 초반과는 다르게 시장은 상당히 좀 오전장에는 좀 불안했는데요. 전약 후강의 시장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으로 뭐 코스피는 0.5%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오히려 오늘 양봉이 그러니까 아예 많이 올라갔죠. 2% 가까이, 2% 넘게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가장 좋은 거는 원달러 환율이 1,436원으로 1,440원짜리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역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시장이 지금부터 또 반등돼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가 남아 있다라는 점만 체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금요일 시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시장, 코스피는 뭐 지금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어쨌든 양봉으로 좀 끝났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살짝 밀린 다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 그려줬다라는 점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줬고, 다만 방심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상승할 때도 그렇게 기분이 막 썩 유쾌하진 않았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일단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이 지수 자체가 6% 올랐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만큼 지수라는 건요. 밑으로 떨어질 때 1% 떨어지고 올라갈 때 1% 올라가는 게 좋지 5% 떨어지고 7%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뭐 5% 떨어져서 7% 올라가면 지수 자체가 상승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져버리면요. 종목의 선택도 되지 않고 그만큼 변수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많이 꺾였다가 마이너스 2%까지 꺾였다가 결국은 지수를 2% 가까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코스닥은 더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멘토님 어저께도 양봉이었고 오늘도 양봉이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좋은 코멘트를 못 해주시죠?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 등락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한 2달 전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2월달 시장하고 3월달 시장 요렇게 약간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좀 단봉으로, 코스피 기준입니다. 단봉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뭐 그렇게 급락 안 나오고 단봉으로,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단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4월달 들어와서는 지금 어떻죠? 봉의 크기들이 다 큼직큼직합니다. 떨어질 때 정말 무섭게 떨어뜨리고요. 올려줄 때 다시 한번 또 회복을 해주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 선택과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게 맞고요. 특히나 오늘은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화해 무드가 일어나서 월요일부터 정말 시장이 계속 좋아져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00포인트, 2,550포인트를 한 번에 가주면 그때 다시 돈을 현금을 들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지금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약간 확률
확률적인 게임에 굳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매수를 진행해서 굳이 불확실성과 우리는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다음 날까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다다음 날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정말 천조국이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그 대통령이 지금 뭐 말 한마디에 나스닥 자체도 하루에 뭐 12% 올라가고 뭐 4% 떨어지고 7%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나마 글로벌 시장, 일본 시장도 오늘 뭐 7% 빠졌다 3% 빠지는 걸로 끝나긴 했는데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적으로는 잘 버텨주고는 있는 거 맞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은 관망의 자세로 보수적이게 시장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 상담은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현금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종목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코멘트를 분명히 받으셔야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매체를 보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뉴스를 봐서 뇌동매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 딱 본다면 정치 테마주밖에 가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체력도 약해져 있고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돈이라고 하죠.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보수적이게 하고 원래 우리가 한 번 체크해야 될 걸 두 번 체크, 세 번 체크해서 시장을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히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은 여기까지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종목을 멘토님 좀 바꿔도 되나요? 어떤 종목이세요? 원래 SGS였는데요. 후성으로 좀 바꿨으면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이게 더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후성? 예, 후성.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7,660원에 10%인데요. 예. 지금 현재 후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추매할 대금은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추매를 하는 게 낫나 아니면은 뭐 대형주 그거를 떨어져 있는 거를 더 추매를 하는 게 낫나 그게 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종목 어떤 걸 상담받을까 고민 많이 하셨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 두 개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후성이라는 네네네. 종목 자체는 2차 전지에 좀 관계가 돼 있어요. 보통 원래 후성이라는 종목이 원래 2차 전지 테마에 엮이기 전에 그 에어컨 냉매가스 아시죠? 네네. 그 냉매가스 하는 업체거든요, 원래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에 엮여가지고 얘가 2차 전지 테마로 좀 가긴 갔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후성 혹시 지금 그 실적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예, 봤더니 줄고 있더라고요. 네, 실적이 좀 줄고 있죠. 거기다가 네. 2023년도에 적자 나왔고 24년도에도 또 적자가 나오면서 후성 자체가 실적이 가뜩이나 주가도 안 좋은데 실적 자체도 같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 아까 뭐 SDS라고 하셨나요? 제가 특별히 SDS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연찮게 두 종목을 얘기해 주셔서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자면 후성 같은 경우는 일단 2차 전지 쪽이고 SDS 같은 경우는 일단 뭐 AI 테마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비교를 하자면 2차 전지 쪽이 더 앞으로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AI 쪽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을까요? AI죠. AI.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현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애한테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은 애한테 전과를 사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해도 공부를 평소에 안 할 것 같고 그냥 맨날 놀기만 할 것 같은 애한테 전과를 사주는 게 나을까요? 전자가 낫죠. 맞죠? 그런 식으로 이 추가 매수나 지금 시장이 모든 종목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똘똘한 애로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후성 같은 종목한테 더 투자를 해가지고 비중 10%밖에 안 되는 걸 굳이 비중 20%, 30% 늘려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고 그냥 오히려 그래 똑같이 후성이나 SDI나 떨어졌는데 AI 쪽이 조금 더 낫지 거기다가 앞에 삼성이 붙었잖아 하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시겠죠? 그러면 멘토님 이거 후성은 아직까지 바닥을 못 잡은 거죠? 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잘 알겠습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CJ ENM이고요. 네. 네, 매수가가 74,800원이고요. 74,800원. 네, 비중 10% 있어요. 주식 하신 지 좀 되셨나 봐요? 네, 좀 오래됐는데 맞죠? 이게 약간 아픈 손가락이어가지고. 네. 손가락 아프면 밴드 붙이면 되는데. 네. 아니, 제가 딱 매수 단가를 보고 주식 오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아마도 CJ ENM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것도 없지만 보면은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이게 사신 것 같아. 그쵸?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미끄러지죠. 네. 예, 그게 주식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74,000원짜리가 정말 바닥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렇죠? 네. 예. 근데 ENM이 네. 요즘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다가 또 밀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근데 실적이 조금 하락한다는 뉴스 내용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 하회에 나와요, 얘는. 근데 저는 빠질 만큼 빠졌다고 지금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여쭤보려고 전화 드린 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참, 그리고 왜 이렇게 상담을 하지라고 싶으실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나쁘다는데요? 네, 맞아요.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요? 네, 그것도 맞아요. 제 말이 뭐냐면 뉴스에서 실적이 안 좋다고 할 때 그 종목을 쳐다봐야 됩니다. 네. 네. 남들이 다 좋다 그러고 뉴스에서 다 좋다 그러면 남들이 다 쳐다보겠죠. 네. 근데 뉴스에서 실적이 안 좋다 그러고 에이 CJ ENM 누가 봐. 실적도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얘한테 집중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CJ ENM이 2024년부터 2025년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밑으로 빠진 이유만 알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속 시원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경기도 그쪽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 건 알고 있었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다 털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안심을 했는데 네네네. 올해는 뭐 한한령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정부 정책하고도 좋아질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근데 떨어지는 거는 지금 아마 지수가 떨어져서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럼 잘 하시는데 전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한테 전화 양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이 종목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네. 네, 왜냐하면 CJ ENM이 작년에 떨어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것도 맞고 일단 작년부터 실적이 계속 안 좋았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예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CJ ENM에다가 광고를 대주던 광고주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얘네가 만드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 배우들의 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회사가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았죠. 근데 올해는 왜 좋을 것 같냐? 일단은 우리나라 금리 점점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항상 비교하는 미국도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내릴 겁니다. 거기다 뭐 CJ ENM 계속해서 좋은 드라마 만들겠죠. 거기다 플러스 제가 봤을 땐 역시나 작년에 한창 좋았을 때 작년에 요 7월달 꺾이고 나서 요 보시면 7월달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야구 시즌이 또 지금 엮여 있으면 티빙 얘가 독점 중계잖아요. KBO.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2분기부터 약간 좋은 얘기 나오면서 적자를 탈피했습니다라고 할 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나와야 될까요? 팔고 나와야죠.
네. 지금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왜냐하면 저는 매수 단가도 굉장히 괜찮게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그 자리에서 비중 10%밖에 안 싫고 지금까지 꾹 참고 기다린 게 정말 실력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산 만큼 더 산다면은 얘가 거의 뭐 6만 5천 원, 6만 한 4천 원 정도로 매수 단가가 좀 낮춰질 거예요. 그럼 기다렸다가 오히려 예전 초기 단가 7만 원 넘어가는 7만 5천 원 단가에서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고 그때 정도 되면은 아마 또 CJ E&M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 그다음에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 뭐 야구에 봄이 불다 보니까 뭐 CJ E&M에도 봄이 온다. 뭐 이런 기사 뉴스 쫙쫙쫙쫙 뽑아내면서 그때부터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CJ E&M에 관심 가질 때 우리는 그때 이제 그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티빙하고 웨이브하고 합병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합병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네. 만약에 그렇게 엮여준다면은 뭐 티빙은 어쨌든 CJ E&M이 대주주니까 충분히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티빙 쪽은 저는 이제 KBO 쪽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나와 있는 팩트는 네, 그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추가 매수 네.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블루엠텍 네, 블루엠텍. 18,400원 네. 10%입니다. 아, 어떤 게 고민이세요? 그 며칠 전에 제가 단가를 좀 낮췄는데 많이 고점에서 매수했거든요. 아, 지금 이거 단가를 낮추신 거구나. 네, 많이 고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네. 낮춘 건데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 될지. 이 종목은 더 추가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얘가 뭐에 관련된 종목인지는 아세요? 뭐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지는 아시죠? 네. 비만약. 네, 네. 유통. 맞아요. 비만약 유통. 근데 그 비만약 유통의 뉴스는 지금 거의 소멸이 됐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네. 출시가 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네. 론칭이 된다. 막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이미 작년 한 8월 달부터 주가가 쭉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저도 네. 이 종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는데 보통 이런 게 이제 다 세론이라고 하고 뉴스 재료에 따라서 이제 매수 매도하는 종목인데 보통은 얘의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려 놨던 연료들이라고 하죠. 그런 주가를 끌어올려놨던 재료들이 다 소멸하다 보니까 그냥 주가는 밑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본전까지는 조금 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반등을 해주잖아요. 얘가 이제 블루엠텍이 오늘 올라간 이유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같은 비만 계열, 비만약 계열이다 보니까 같이 올라간 건데 그런 거에 틈타서 같이 올라가면 반등할 때 종목 교체해야 돼요, 이 종목은. 네. 안 그러면 좀 나오기 힘들어요. 물론 네. 위쪽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또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단가를 이렇게 낮춰놨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추가 매수였던 것 같고요. 좀 죄송하지만 네. 만약에 얘가 종목이 좀 탄력받고 올라오게 되면 14,000원 정도 가까이에서 그냥 종목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이 종목. 네. 아시겠죠? 네. 네, 그 14,000원 온다고 또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이민토입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B 테크놀로지고요. 아, HB 테크놀로지. 예, 매수가 비중 어때요? 2,300원에 20%요. 2,300원에 20%. 네네. 요거 죄송한데 언제 사셨어요? 한 2주 좀 지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뭐 이렇게 보고 사셨어요, 혹시? 어디서 뭐 얘기해가지고? 아니, 지금 전에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뭐 그 검사 장비 쪽으로 이제 강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검사 장비 쪽이. 예. 그래서 또 뭐 거래도 저게 흑자에다가 이번엔 좀 적자로 잠깐 적자가 된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뭐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는데 네. 예. 그좀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얘는 네. 그 OLED랑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면은 같이 따라서 이제 장비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선택 자체가 조금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라고 있죠, 시청자님. 네네. 네. 얘는 시가총액이 좀 너무 작은 종목이에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밖에 되진 않아요. 거기다가 네네.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신용시장이라고 하는 빚을 내서 투자가 들어온 자금이 거의 5%가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신용이 보통 4%가 넘어가면 약간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저께처럼 갑자기 막 7%, 5%씩 빠져버리면 신용을 써서 이 HB 테크놀로지에 들어간 사람이 강제 반대 매매라는 걸 당하게 돼요. 네네. 증권사에 강제로 돈을 갚아야 돼서 증권사에서 그냥 네. 이 종목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패닉셀이 나와가지고 종목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뭐 미래 지향성, 뭐 이 종목의 뭐 기본적인 분석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얘는 올라올 수 있는 끼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네. 혹시 지금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네, 보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올라올 때, 요런 식으로 올라올 때 밑에 요렇게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런다가 이제 시청자님이 요 자리에서 사시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거래가 하나도 없죠. 네. 그러면 얘를 주가를 다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거래가 아직 여기 한 놈, 여기 두 놈, 여기 세 놈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 거래들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거래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네네.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면 저는 시청자님 매수 단가에서 그냥 종목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본전까지는 와요, 근데. 아, 매수 단가에서 네, 매수 단가 예. 2,300원 정도까지는 오니까 저는 올라왔을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 네. 네, 좀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우셔서 그래요. 아, 아시겠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네, 힘쓰고요. 힘스. 네. 네. 6,800원에 25%요. 6,800원. 네. 아이고, 이거 너무 오래되셨겠다. 네, 3년 넘었는데. 아, 그러세요? 3년도 넘으셨어요? 네. 몇 달에 한 번씩 한번 뭐 이렇게 뚱뚱 올라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대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근데 이게 진짜 3년이나 되셨어요.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좀 매수 단가가 왔었네요, 얘가. 아니, 처음에는 더 높았는데 추매를 해서 이게 6,800원 내렸는데. 아, 그래서 비중이 되게 많아지셨구나. 네, 네. 그 이제 더 추매를 하기도 좀 해서. 안 돼요. 이 종목은 네, 추매해서는 절대 안 그러면- 되는 종목이에요. 네네. 애초에 추매하실 때 이제 전화했어도 추매는 절대 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이 종목은요. 그냥 저는 이제 조금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조금 실망적일 수는 있지만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는 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기다려도 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그럼 갈 것이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도 아니에요. 왜냐? 첫 번째, 아까 제가 그 전에 상담에서 시가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가총액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작은 종목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시가총액은 우리 기준에서 5천억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 물론 시청자님이 아마 사실 때는 얘가 1,000억 가까이는 됐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400억이에요. 네. 거기다 두 번째,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이거 혹시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재방송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얘가 차트 자체가 윗꼬리가 되게 많은 차트예요. 네. 그 말인 즉슨 거래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한번 빵 하고 쳤다가 바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다시 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누가 뒤에서 만지고 있는 세력주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모르고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물린 거는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종목 상담할 때마다 어떻게 좀 말씀드려야 될까라고 했는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안을 하자면 최대한 냉철하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결심할 수 있게 상담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시청률 매수 단가까지는 올 확률이 되게 적고요. 한 번 정도 반등이 들어올 때 4,500원 이상 자리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잘라낼 수 있을 때 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4,500원 이상요? 예,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선 같은 거를 사더라도 한쪽에 뭐 과일 같은 걸 샀는데 한쪽에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복숭아 같은 거 멍들면 그 멍든 부분을 빨리 잘라내고 그냥 다른 거 먹잖아요. 나머지 사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멍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한다면 얘는 정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짜 동전주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참 되게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우셔요. 항상. 그치만 저는 4,500원짜리 딱 오면은 정말 눈 딱 감고 그래. 차라리 전에 있었던 3,500원보다 1,000원이나 더 올랐지. 되게 어렵지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4,500원짜리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네. 진짜 잘라내야 된다. 너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다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평소에도 거래가 너무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다 이렇게 해먹고 나온 종목으로밖에는 안 보여서 저는 그래서 정말로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 안 드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500원짜리에서 종목 잘라내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 계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발걸음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자님.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네. 네, 저희는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뭐 종목만 보고 종목이랑 씨름하고 내 계좌랑 씨름하실 필요가 없고요. 강연회장에 꼭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토요일 날에는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연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고요. 서울에 강남의 그 역삼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요일 날에는 대전으로 가십니다. 일요일은 시간이 좀 다르죠. 일요일 날에는 오전 11시에 대전 KW 컨벤션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진행하니까요. 꼭 오프라인 참석하셔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인드를 좀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유튜브 상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을까요? PI 첨단 소재, 이 종목도 참 오래된 종목이긴 한데 21,300원에 추가 매수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PI 첨단 소재가 과거에 진짜 잘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그 FP10이라고 해가지고 OLED랑도 엮이고 약간 그 연성 PCB라고 해서 그쪽이랑 엮여서 많이 가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21,300원이라는 매수가 단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종목 자체도 보자면은 뭐 실적이 크게 나빠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얘네가 하는 업황을 본다면 FP10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판이에요.
전자기기의 기판 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왜 그러면 이 종목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밑으로 처지고 아직도 처지고 있나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물론 뭐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 때문에 중국 쪽에서 전자기기의 수요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만 생각하더라도 그냥 핸드폰 좀 바꿔볼까 하다가 그냥 좀 1년 정도 더 쓰지 뭐. 좀 요즘 좀 주머니 사정도 팍팍한데 그런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도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저점을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차트를 본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전저점에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전저점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이 전저점에서 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다 추가 매수입니다. 추가 매수라는 건요. 신규 매수의 곱하기 200배라고 말씀드리죠. 예, 신규 매수의 곱하기 200배의 고민을 한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돼요. 비중이 7%밖에 안 되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섣불리 했다가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더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라는 건 정말 이렇게 속 안에 감춰놓고 나만의 비장의 카드로 써야 되는 그러한 자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아직 진행하지 말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PI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세계적인 경기 물가 뭐 이런 거에 관계된 종목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는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바닥을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바닥은 언제까지 나올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15,000원, 14,000원 후반대, 14,000원 후반대 정도에서는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지켜보고 진행해보자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상담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화성이고 동아화성 참 어려운 종목인데 유튜브에도 참 오늘 어려운 종목이 많네요. 역시 시장이 많이 처지다 보니까 일단 7,000원에 비중 15% 대응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 회사 자체가 실적이 막 아까처럼 막 나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이거? 네. 주력 제품은 자동차 엔진입니다. 자동차 부품. 네. 그리고 매출처는 현대 기아차입니다. 제가 아까 시장을 읽어드릴 때 오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코멘트를 잘 못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조선, 뭐 반도체, 뭐 방산, 뭐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수많은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보지 말아야 되고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대차와 기아차가 앞으로 업황이 안 좋아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동차를 못 팔아서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의 매력이 없어서 매출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품목은 자동차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상호 관세를 연기를 시키고 보편 관세인 10%를 남겨뒀지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다행히도 0.5%는 올라갔지만 0.5%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장 후반에 계속해서 올려줬는데 그래도 코스피 내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오늘의 하락세를 보여준 건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예요. 그만큼 자동차 섹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뭐 2차 전지처럼 안 좋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너무나 지금 외부적인 변수, 트럼프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 쪽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7,000원짜리에서 사셨으면 뭐 트럼프 뭐 그런 변수가 있기 전에 사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는 언제 사야 되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리를 잡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동아화성이라는 종목만 단독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리를 잡아주고 그 어제부터 뉴스에서 약간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7,000원짜리가 그렇게 막 비싼 자리는 아니에요. 살만한 자리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계속해서 11월부터 밀린 거거든요. 트럼프가 나오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뭐 5,000원 초반, 5,500원에서 5,000원 초반 자리에 살짝 올라와가지고 자리를 잡아
잡아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때 추가 매수도 섣불리 하지 마시고 그때 저희 주챔쇼에 다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 마지막 종목일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강원랜드.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20%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이 종목도 오래 기다리셨네요. 근데 오늘 유튜브 상담 종목 중에 이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네, 3개 종목 중에는 일단은 이 종목이 좋거든요. 근데 강원랜드라는 종목이요. 보통 파라다이스랑 GKL이랑 롯데관광개발이랑 같은 섹터로 묶여요. 근데 강원랜드는요. GKL,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랑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는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니에요. 내국인 전용입니다. 한국인 전용. 그래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이 주가가 요즘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얘는 못 가요. 왜냐? 얘는 내국인 전용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22,000원짜리에서 언제 사야 되냐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얘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때 14,000원, 14,500원짜리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 일단 내국인 카지노가 지금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뭔가 이렇게 풍요롭게 돈을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카지노 가서 돈 쓸 돈은 없단 말이에요.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랜드는 좀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고요. 배열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에 다 이평선이 엮여 있는 거 보면 이미 역배열로 꺾여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주가가 좋게 위쪽으로 좀 올라왔지만 이때는 뭐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내려와서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내려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되지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추가 매수를 고민했다가 다시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라는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관심 받을 만한 섹터는 아닙니다. 같은 카지노여도 내국인 카지노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 막 각광받고 강원랜드가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이럴 만한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요. 밑으로 떨어져서 14,000원 초반대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짜보자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트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56,600원에 10%입니다. 56,600원에 10%. 네. 저도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네. 셀트리온으로 갈아타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아이고, 이거 되게 저점에서 잘 사셨는데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아이고. 이 종목 원래 이렇게 좀 안정적인 주식을 좀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쵸? 저는 항상 저점에 맞아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저점일 때 쭉 기다리셨다가 이제 주가 쭉 타고 올라오면은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고 뭐 그렇게 주식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얘는 이제 사고 나서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네, 몇 달 안 됐어요. 네, 사고 나서 계속해서 빠지죠. 예. 그러게요. 왜 이렇게 빠질까요? 사고 나서. 이게 뭐냐면 셀트리온 제약이 언제부터 빠졌냐면 한 3월 한 셋째 주부터 빠졌어요. 3월 한 중순 조금 넘어서부터 보시면 그렇죠? 요게 3월 한 중순부터 이렇게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예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코스닥은 언제부터 빠졌을까요? 3월 중순부터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팩트를 좀 찝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점에 정말 좋은 종목을 잘 사놓고 이 종목을 지금 포기하고 나가면 그 나간 시점부터 이 종목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을 만약에 제가 이 5만 원 거의 뭐 중반대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사셨더라면 얘가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또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 밑에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고 더군다나 뭐 셀트리온 제약은 아닙니다만 셀트리온도 막 자사주 매입도 막 해버리잖아요. 지금 서정진 회장님이. 네. 그런 식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주가 관리를 되게 많이 해요. 오너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포기 안 하고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얘가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뭐 미디어 쪽이라든지 로봇 쪽 뭐 이런 쪽만 막 움직일 뿐이지 원래 갔었던 전통 제약주들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오늘 펩트론 상한가라든지 ABR 바이오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뉴스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이 올라가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처럼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들은 현재 각광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은 이런 종목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의 다른 섹터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니까.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럼 네, 말씀해 주세요. 추매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요? 아, 저는 지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시가총액이 되게 무겁고 크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 뭐냐면 요 위쪽에 요 이평선들 보이시죠? 네. 얘네들이 캔들 밑으로 내려올 때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네. 역배열일 때 이 대형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면은 역배열 상황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만약에 얘가 더 떨어지지 않고 이날은 무시할게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47,000원짜리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47,000원에서 5만 원짜리를 횡보를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면 그 자리에선 추가 매수해도 되는데 지금은 바닥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바닥 자리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이 종목은 내가 그래도 나 추가 매수 좀 너무 고민되는데 할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종목을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고민이 되고 그래도 추가 매수 고민이 된다 하시면 저희 주챔쇼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 추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JYP 엔터고요. JYP 엔터.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3,200원이고 네네.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요? 네네. 그냥 기다리세요. 저 이 종목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저 정말 그러니까요. 이 종목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종목을 막 이틀이나 이렇게 쭉쭉 빼더라고요. 하루 빼고 이틀 빼고. 예. 근데 저는 엔터주들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 게 JYP 엔터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이유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JYP 엔터가 실적이 안 나온 이유는 JYP에서 나온 가수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JYP 엔터가 이 가수 사업 말고 그 예능 드라마라고 하나? 예능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 시리즈가 조금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 예능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서 시장에서 JYP 엔터 너네 키우던 가수들이나 잘 키우지 왜 안 하던 예능을 해가지고 돈을 까먹어 하면서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JYP 본업은 원래 잘하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얼마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은 얼마 정도까지라는 감은 좀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네,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차트를 좀 보니까 한 7만 원 정도가 저점일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매수를 좀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자리 좋았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주가가 막 폭락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물을 타가지고 비중이 많이 커진 거예요. 얘는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고 요 보시면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이 기관 쪽에서 지금 연기금이 갑자기 또 모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네. 요즘에는 기관 쪽에 뭐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이 연기금 쪽에 어떻게 모아가고 있는지 좀 보면 되는데 외국인이야 어차피 뭐 모든 종목을 다 팔고 있으니까 요즘은 외국인의 수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모아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연기금은 특징이 그거예요. 모든 종목을 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사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연기금이라는 단체가 원래 이런 대형 종목을 사서 모아가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연기금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6만 원 초반? 그다음에 5만 9천 원짜리에선 충분히 모아가고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7만 6천 원, 7만 7천 원짜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네. 비중을 좀 줄일까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죠. 시장이 뭐 이렇게 지금 읽히지가 않으니까. 네. 어느 정도 기다려 보면 될까요? 요게 시간까지는 제가 참 맞춰드리면 좋은데 가장 어려운 게 언제까지가 가장 어렵긴 어렵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 특히나 엔터 쪽에 대해서 물론 뭐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JYP 엔터도 항상 이게 소속 가수들이나 이런 게 사고도 없고 이런 소속 가수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JYP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밀렸을 때가 저도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한 7만 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괜찮다. 7만 원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도 지금 만 원이 더 빠졌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기다려도 되고 더 이상 추가 매수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6만 3천 원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가 얘기가 나오고 뭐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엔터 쪽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면 얘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한 2분기까지 기다리시면 7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우진 8,200원에 20%요. 우진이요? 8,000. 예. 200원에 20%요. 요것도 좀 고민 많으시겠네요. 그죠?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마지막 통화라서 빠르게 해드릴게요. 원자력 주락 해갖고 네. 세계적으로 좀 어찌고 해갖고 좀 제가 높이 잡은 건 알아요. 네. 근데 물을 타야 한가 또 물을 타려면 언제 타야 한가 이거는 물타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라올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우진이라는 회사 자체가 원자력 쪽인데 그 원자력에 예.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온도계도 필요하고 압력계도 필요하고 뭐 습도계도 필요하고 막 그런 게 계측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예. 원자력의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 우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요즘에 원자력이 좋았다가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원래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적인 영향도 좀 있어요. 예. 원래 현재 정권을 맡고 있었던 여당이라고 하죠. 여당에서 밀고 있었던 원자력 사업이 좋게 했을 때는 얘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이제 뭐 탄핵 얘기 탄핵 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야당에서는 또 지금 뭐 원자력 해체, 원자력 정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밑으로 밀리는데 그래도 저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전력들이 많이 필요할 때마다 원자력의 전력은 분명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야당이 여당이 돼서 뭐 대선이 그쪽에 통과가 되면 이 종목은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올라오면은 저는 매수가 근처에서 그대로 정리하고 나오는 걸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종목을 좀 상담을 드렸는데요. 시장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위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는요. 전체적으로 뭐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힘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요. 시장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이 시장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